기울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 주셔야겠죠. 기울기의 방향을 잘 맞춰 주시는 게 원기둥에 돌아가는 곡면의 느낌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더그램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원기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에서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되는 기본 도형 중에 하나인데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틈날 때마다 연습을 해보시면 선연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기본적인 형태 연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그리려는 원기둥의 크기를 설정해 주세요. 원기둥의 넓이를 가볍게 정해주시고요. 나는 이 정도의 넓이로 원기둥을 그려야겠다. 체크를 먼저 해두시는 거죠. 양쪽으로 수직선을 가볍게 내려주시고요. 이 형태선은 실제로는 평행한 선이지만 그림으로 표현될 땐 위쪽의 넓이보다 아래쪽을 아주 약간 좁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형태를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시점의 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더 넓어지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원기둥의 넓이를 체크를 했으면 이제 윗부분에 타원의 형태를 그려볼 거예요. 원기둥의 크기를 정해주시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타원의 형태를 가볍게 그려볼게요.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타원의 형태를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타원을 그리실 때 짧은 선을 연장하면서 형태를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잘 되지 않더라도 한 번에 타원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타원을 훨씬 더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곡면의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타원의 형태를 한 번에 돌려서 연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의 형태가 나온 뒤에 짧은 선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타원의 형태를 다듬어 주시면 돼요. 타원의 형태는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의 넓이가 뒤쪽보다 더 넓게 그려지는 게 좋습니다. 중심 축을 기준으로 뒤쪽이 더 넓어지게 되면 형태가 멀어지는 쪽이 더 커지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원기둥의 형태가 틀어져 보이게 돼요. 앞쪽보다 넓어지지 않도록 형태에 신경 쓰면서 타원의 형태를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윗면에 타원을 그렸고요. 아랫면의 타원도 윗면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원기둥이 들어갈 아래쪽의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요. 위에 그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타원의 형태를 먼저 가볍게 잡아주세요. 한 번에 연한 형태를 돌려주면서 간단한 타원의 가이드를 잡아주시고 짧은 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타원의 형태를 다듬어 주세요. 좌우 꺾이는 포인트의 높이를 평행하게 대칭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뒤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타원의 형태는 진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그림자의 형태까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뒤쪽을 살짝 형태를 체크를 해뒀습니다. 이제 어둠의 흐름은 너무 넓게 잡지 않을 거고요. 전체 면적의 30% 정도에서 어둠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가장 어둠이 시작되는 다크라인의 흐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뒤쪽의 우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자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둠의 흐름이 시작되는 이 포인트 부분이 있겠죠. 이 포인트에서 빛이 오는 반대 방향 뒤쪽으로 그림자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림자의 형태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림자가 시작되는 대칭, 마주보는 포인트를 찾아주세요. 타원의 중심을 거쳐서 지나가는 반대쪽 대칭점이 만들어졌죠. 앞쪽에서 시작된 그림자의 모양과 동일하게 뒤쪽에서도 긴 직선으로 그림자의 형태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그림자가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죠. 원기둥의 끝나는 부분의 형태는 위쪽 타원의 형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그림자가 시작되는 포인트 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대칭점과 동일한 부분에 포인트를 찾아주세요. 이 두 개의 포인트와
직각이 되는 포인트를 하나 더 찾아주시면 여기에서 생기는 포인트 점 4개를 아래쪽 그림자 포인트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림자가 적당히 45도 정도로 내리쬐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잡아놓은 포인트를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쪽까지 내려서 포인트의 위치를 찾아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 하나, 반대쪽 마주보는 포인트 둘, 나머지 2개의 포인트도 같은 기울기로 내려주세요. 자,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그러면 아래쪽에도 4개의 포인트가 만들어지죠. 위에서 그려진 타원의 그림자가 바닥에 그대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안에 타원의 형태를 집어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림자의 형태까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어둠의 흐름부터 색감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EB 연필이에요. 자, 먼저 긴 직선을 사용해서 어둠의 흐름을 가늘고 촘촘하게 밀도 있게 채워 보도록 할게요. 형태가 시작되는 윗부분에 빈틈없이 정확한 색감을 채워가면서 형태를 확실히 전달을 시켜주세요. 자, 처음에는 일정한 진하기로 가볍게 어둠의 흐름을 한 번만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시고요. 뒤쪽으로 이어지는 그림자의 색감도 함께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긴 직선을 사용해서 그림자의 기본 색감을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선에 빈틈이 없도록, 그리고 연필선을 최대한 가볍게 사용해 주시면서 색감의 밀도를 정확히 채워 나가시면 좋아요. 자, 이제 어둠의 흐름을 한 번 더 강조시키도록 할게요. 자, 물체의 어둠 흐름을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이 시작되는 포인트 앞쪽 부분을 강하게 색감을 쌓아주고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거예요. 색감은 앞쪽에서 강조가 되고요. 뒤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이 풀어질 거고요. 시점에서 가까운 윗부분의 색이 강조가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나가되 밀도는 정확하게 채워주세요. 색의 진하기의 차이를 주시는 거예요. 색감이 풀어지는 부분도 밀도는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아래쪽의 그림자는 물체와 맞닿는 시작점의 포인트에서 그림자를 강하고 선명하게 잡아나갈 거예요.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에서 가까운 앞쪽을 강하게 강조시키고요. 멀어지면서 색감을 가볍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앞쪽 시작점을 강하게 잡고요. 뒤쪽으로 서서히 힘을 풀어주고 있어요. 자, 어둠에서 중간톤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톤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긴 직선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의 색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단계가 최대한 끊김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가늘고 촘촘한 선을 부드럽게 쌓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어요. 색감을 한 번에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려고 힘을 과하게 주는 것보다 연한 선을 정확히 쌓아주시면서 서서히 색감을 올려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림을 급하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차분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 톤에서 밝음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색감의 단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면서 밝음까지 그라데이션의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거의 세로선을 이용해서 기본 색감의 덩어리를 만들어 줬는데요. 계속 세로선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가로로 돌아가는 곡면의 형태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원기둥이 돌아가는 곡면의 방향성에 맞춰서 가로선을 짧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선의 각도를 조금 더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쌓아주세요.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선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선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와 주세요. 자, 어둠을 가로선을 먼저 한번 쌓아줬고요. 중간 톤에도 가로선의 표현으로 밀도를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기울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주셔야겠죠. 기울기의 방향을 잘 맞춰주시는 게 원기둥에 돌아가는 곡면의 느낌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가장 밝음의 표현에서는 진하게 표현된 스케치 선을 가볍게 지워주시고 밝음의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그렸던 스케치 선들은 지워주셔야겠죠. 자, 이제 끝쪽에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도 가볍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밝은 면적을 기점으로 해서 뒤쪽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색감을 살짝 강조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넘어가는 쪽에 색감을 살짝 강조를 해줘야 원기둥의 형태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겠죠. 자, 빛을 강하게 받는 윗면의 표현인데요. 윗면에서는 앞쪽,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을 밝게 표현해 주시고요. 뒤로 가면서 어둠을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뒤쪽에서부터 가볍게 색감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진한 선이 튀지 않도록 일정한 힘으로 촘촘하게 색감을 채워주세요. 윗면의 밝음은 면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힘 조절에 주의해 주시면서 촘촘하게 색감을 채워주시면 쉽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잡았던 그림자의 스케치 선들도 한번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자, 연필을 사비 연필로 바꿔줬습니다. 어둠의 포인트들을 한 번씩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자의 시작되는 부분 어둠 포인트를 한 번 더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밀도 있게 어둠의 색감을 강조시켜 볼게요. 물체와 맞닿는 시작점의 색감을 강하게 채워주시고요. 멀어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끝나는 외곽의 실루엣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색감을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림자가 너무 칼처럼 끊어지지 않도록 또렷한 색감의 대비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오늘은 기초 도형에서 가장 많이 연습해보는 원기둥의 표현을
그려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틀리는 부분의 형태 그리고 색감을 진행시켜 나가는 방식에 대한 과정을 잘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연필 소묘의 기본적인 표현 원리와 방식을 보다 자세히 공부해 보고 싶은 분들은 더그램의 라이브 연필 소묘 도서를 구매해서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